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오후 들어서 하락하는 장세지만 종목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많은 종목 이야기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또 여러분의 종목 상담들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온 종목 있다라고 지점 연락 오면 바로 지점 연락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려보는 시간까지 오늘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먼저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죠. 2426포인트대입니다. 여전히 낙폭이 1%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27포인트나 빠져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1시 30분 이후에 지금 외국인의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에 코스피가 맥을 못 추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2478포인트대부터 현재 2418포인트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오늘도 장중 변동폭이 60포인트나 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2420선은 회복한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7,911억 원 개인이 대량 매수에 들어갔고요. 기관, 외국인이 파는데 기관이 5,632억 원, 외국인은 2,282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특히나 오늘 기관 매도가 강합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50선 지금 턱걸이 하는데 0.9% 하락입니다. 약보합세를 지금 넘어선 모습이죠. 7포인트가 넘게 하락합니다. 일중 흐름들 코스닥도 보시면 급락하는 상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달리던 코스닥이 1시 이후에 급락해서 846포인트대까지 꺾입니다. 이후에 850선까지는 올라갔는데 좀처럼 반등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변동이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여전히 쌍끌이 매도고요. 개인만이 2110억 원 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랜만에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84원 70전에 거래가 되면서 0.62% 달러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 한미약품, SK하이닉스, 넷마블게임즈, 네이처셀 올라와 있는데 증권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장 초반에 반등에 성공했는데 장 후반에 오늘 장이 꺾였습니다. 정오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강세에서 약세로 전체적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증권만이 0.49%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에 따라서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 희비를 좀 달리합니다. 2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한미약품입니다. 어제 이어서 한미약품 또 올라와 있는데 오늘 또 장 초반에 57만 7천원으로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0.36% 현재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인 롤론티스 성공적인 임상 결과 오늘 나왔고요. 이 이슈를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업종의 대표주죠. 오늘 2.28% 올라가고 장중에는 73,800원까지도 터치를 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전망이 상향되고 또 대만 지진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웃나라 대만의 지진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고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어야 하지만 대만도 IT 강국입니다. 그리고 경쟁사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결국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넷마블게임즈입니다. 여기 실적 부진 얘기가 나왔고요. 비용 증가 경계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14만 2천원대까지 지금 추락하는 상황인데 실적이 올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비용 증가하면서 목표 주가도 지금 중립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네이처셀입니다. 오늘 줄기세포 관련주의 대장주격인 네이처셀 오늘도 11%나 올라가면서 장중에 39,550원까지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호실적이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16억 2,200만원,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한 8억 700만원이라고 공시가 됐습니다. 6위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죠. 인트로메딕, 현대 IBT, 넥센테크, 만도 3기 상사입니다. 인트로메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인트로메딕은 캡슐 내시경 제품의 미국 식품의약국 최종 판매 승인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장중엔 15,350원대까지 급등했다가 현재도 10% 내외의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현대 IBT입니다. 일본 내 비타브리드 누적 판매량이 최근 100만 개를 돌파했다라는 소식, 판매 돌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지금 20% 가까이 치솟다가 현재도 윗골이 되고 좀 빠져 내려왔지만 여전히 7% 내외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비타민C 안정화 기술을 활용해 양모제인 비타브리드 C12 헤어를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넥센테크입니다. 넥센테크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올라와 있고요. 자율주행 미국 내 드림팀 뭐 얘기가 나와 있는데 미국 내 파트너사가 늘면서 경쟁력 강화 기대감이 커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넥센테크는 세계 최고 수준의 3D 초정밀 지도 기술을 보유한 협력사 카메라가 미국의 자율주행 택시 회사 보야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플로리다 더 빌리지에서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한다고 밝혀진 것이 넥센테크의 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만도입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 어제 장 끝나고 공시가 나오긴 했습니다. 액면 분할이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어제 하루 좀 반짝하는가 했죠. 하지만 오늘 급락입니다. 17%까지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급락세가 더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실적 부진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고요. 올해도 목표 주가가 32만 5천 원까지 35만 원에서 내려잡은 증권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기상사입니다. 대한극장을 운영하는 세기상사가 호반건설과 사돈관계를 맺었다라는 소식이 상한가입니다. 이 소식이 상한가에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은 좀 짚어볼 만한 내용이긴 한데 일단은 이런 가십성 내용으로 세기상사가 오늘 하루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 44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지지 않는 매매 주도주 발굴 투자 전략가 권홍섭. 저평가 가치주만 공략한다. 원칙을 지키는 투자 김상진. 자, 오늘 저희는 1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메리츠중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 하나금융투자증권 클로번금융센터 김상진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권홍섭 주임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볼까요? 예, 지금 현재 급락을 하고 있는 만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급락하고 있는데. 네. 괜찮은가요? 일단은 그 컨센서스상 약간 시장 기대치를 하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실망 매물로 인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작년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기대치에서 각각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10% 정도 하회하는 수준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는 17년 분기에는 최대 이익을 기록을 했으나
중국의 가격 재조정 이슈 발생으로 기대치를 하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컨센서스 수치상 약간 좀 실망적인 매물이 나왔지만 일단은 그 타이틀은 17년 분기에서 4분기에 최대 이익을 기록했다. 이거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작년 4분기 중국에서 발생한 부품업체에 대한 가격 재조정 우려가 이제 올해부터죠. 완화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요. 또 현대 기아차 중국 판매가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 30%의 매출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국 진리항 자동차에 대한 신규 매출 증가로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그 현대차 그룹의 신차 효과가 있는데요. 또 신차 효과 중에서도 또 신흥국 경기 호조가 또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중국 기조 효과를 통한 호실적 전망으로 나와서 연평균 또 20% 성장하고 있는 AS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도 증가가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다 마친다면 올해에는 281% 증가한 3,183억 원이 영업이익이 달성할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이제 주가 수준은 이제 실망 매물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가 조정으로 어느 정도 오늘이나 내일 정도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오늘 정도 매수 추천가 현재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6만 5천 원, 손절가는 23만 4천 원 정도 잡으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넷마블 게임즈입니다. 오늘 갖고 온 종목이 좀 약간 급락을 많이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빠지는 종목들 오늘 가지고. 네, 일단은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닝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좀 들어가는 장세를 좀 좋게 보는 시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모든 악재를 다 막고 나서 이제 주식이 다시 상승세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호실적이 나타날 것 같은 종목들을 갖고 왔는데요. 일단 넷마블 게임즈는 이제 리니지 2 레볼루션에 대한 글로벌 확장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아직까지는 마케팅비가 아직까지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익 성장이 부진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2017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치에서 좀 하회가 돼서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로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6일 날 어제죠. NTP를 통해 느려진 성장의 속도를 사업 영역 확대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플랫폼 확장 등으로 극복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플랫폼 확장과 IP 육성 그리고 AI 투자 또 신규 게임 장르 도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이고요. 또한 세븐 나이츠를 이제 콘솔화해서 콘솔 시장에도 또 뛰어들 거고요. 또 방탄소년단 게임인 BTS 월드가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제 다가와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신규 게임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바 성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매수 추천가는 현재가도 괜찮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19만 1,000원이고 손절가는 짧게 14만 원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NH엔터입니다. NH엔터의 경우에는 일단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고성장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NH엔터가 가지고 있는 페이코라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 페이코를 자회사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간편 결제 시장이 신용카드를 버금가는 결제 수단으로 될 전망이라서 일단 올해만 지금 작년 수준으로 3%의 점유율이지만 올해 정도에는 신용카드 시장이 한 7조 원 시장에서 한 10% 정도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페이코가 공격적인 시장 진입으로 현재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요. 타사 대비 좀 경쟁 우위에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간편결제 시장의 주도주는 NH엔터가 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좀 장이 폭락하는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매물대 지지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또 이제 다시 상승을 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아직 21선이 꺾이지 않고 11선까지 아직 상승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만 어느 정도 매물대 조정만 나온다면 83,000원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83,000원만 돌파하게 된다면 새로운 가격대인 14만원까지 또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는 수익으로 투자하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오늘 그 동사 그 4분기의 부정적인 요소들로 인해 전년비 대등소이한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부정적인 요소로는 영업의 손익이 한 1,839억 원이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2017년 4분기에 다 마무리를 함으로써 부정적인 요소는 해소가 되고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으로 접근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유가 회복과 그리고 정유업 업황에 대한 강세를 반영해서 2018년도 연간 이익은 한 3.5조 원으로 전년비 한 10%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정유업종으로는 최선호주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한번 그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틀간 지금 계속적으로 장이 하락을 함으로써 좀 조정 중에 있는데요. 일중 흐름상 계속적으로 밑에 하단인 19만 3천 원을 지지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한 20만 1천 원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만하고요. 21만 원만 돌파가 된다면 목표가인 27만 5천 원까지 한번 홀딩해보는 전략이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보실 점은 파마 리서치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세포 재생 물질인 PDRN을 이용한 재생 의료 전문 기업입니다. PDRN이라는 것은 그 연어 정자에서 DNA를 추출해서 그것을 이용한 원료 의약품과 그리고 세포 재생에 관련된 피부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원료입니다. 최근에 또 그 바이오 CND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보톡스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써 앞으로는 그 재생의료뿐만 아니라 보톡스 시장에도 점차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 아모레 퍼시픽 그룹 자회사인 에스트라 필러 사업 부분을 양수를 했는데요. 그 필러에 대한 그 클레비엘이라는 그 필러 부분을 중국에서 임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에서 임상 마무리가 다 된다면 중국 시장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그 현재 세포 재생 물질 PDRN에 대한 좀 그 이슈가 있었는데요. 파마 리서치가 가지고 있는 특허법을 한국 BMI라는 회사가 무단 침해했다 해서 기각을 당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파마 리서치가 오리지널 특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다시 한번 확대해 나갈 것이라 보여지고요. 일단 최근에 주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이오주가 좀 많이 하락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한 번 더 비중 확대 기회를 노려서 오늘 정도에 또 매수를 한번 추천을 해 드릴까 하고요. 목표가는 한 8만 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가는 짧게 5만 원 정도 잡으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까지 5종목 가봤고요. 김상진 팀장의 종목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먼저 롯데케미칼입니다. 네, 이번 롯데케미칼은 미국과의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에틸렌 업황은 올해도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올해 세계 에틸렌 공급 증가로 600만 톤 수준에 불과할 전망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환경 규제로 폴리머 수요가 주기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에틸렌뿐만 아니라 프로필렌도 수요 호조 등으로 인해서 스프레드가 원래 11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롯데케미칼은 화학조 탑픽을 유지할 것입니다. 롯데케미칼 타이탄 시장도 기대치를 부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롯데케미칼 타이탄은 작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와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난 2월 1일 최고가인 43만 7,500원을 기록하고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국면입니다. 4분기 이제 실적 반영의 여파로 1월 8일과 1월 8일 큰 거래량과 이제 주가도 이제 높은 상향을 보였는데, 1월 8일 이후 이제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또 이제 꼬리도 달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매수 타이밍으로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손절 35만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의 지난 4분기 실적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4%, 약 그리고 300% 정도 증가했습니다. 9월에서 10월 이렇게 황금 연휴 효과로 인해서 수익성이 향상돼 본사이익 증가가 가파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한 이제 올해 아웃바운드 시장의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이라서
또 그러한 우호적인 이유는 원화 강세나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항, 저비용 항공사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아웃바운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며 SM 면세점도 고정비 절감으로 그 손실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일본 자회사 하나투어 재팬 역시 상장 이후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수익 호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차트입니다. 8월 11일 최저가인 77,300원을 저점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1월 23일 날 최고가인 124,000원을 찍고 좀 우양하면서 마찬가지로 최근 조정으로 인해서 오늘도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 하나투어도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좀 꾸준한 거래량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반등할 것으로 여겨지고요. 매수는 현재가 추천드리고 목표가 14만원, 손절가 95,000원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의 현재 주가는 굉장히 바닥으로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올해 평창올림픽과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나타납니다. 올해 평창올림픽과 러시아 월드컵 기간에 주 광고주의 광고비 집행이 늘어남에 따라서 제일기획의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올해 핵심 지역인 중국에서 또한 기저효과가 시작되는 점도 실적과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배당 성향도 60%까지 끌어올려서 유지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서 올해 주당 배당금은 760원으로 확정됐고 이는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수준이며 배당 수익률과 순현금을 감안할 때 현재 주가인 2만원은 굉장히 최하단의 저점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네, 지난 1월 31일 굉장한 거래량과 주가 상승이 나타났었는데요. 주가는 최고점인 22,350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일기획은 2만원 선에서 굉장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배당 성향이나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인 2만원은 굉장히 저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추천드리고요.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18,000원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는 이제 광고금융 플랫폼을 앞세워서 올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대 매출과 2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도전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최근 이제 싱가포르 증시 상장을 통해서 유치한 자금으로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카카오가 가상화폐 관련주를 엮이면서 최근 주가가 조정기를 거치고 있지만 기업가치 상승에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카카오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한 광고 부문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기준 광고 부분 매출액의 약간 4,3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매출액의 약간 31% 수준입니다. 또한 이제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이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도 매우 눈여겨보셔야 할 대목인데요.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택시가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한 이후에 이제 다양한 생활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제 선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카오뱅크죠. 이제 카카오뱅크와 이제 두나무의 아닌 업비트 같은 금융 분야에서 뛰어난 접근성이나 편리한 서비스로 현재 지금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제 향후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방카슈랑스 분야까지 영업을 확대하면은 보험 서비스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카카오도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카카오는 10월 13일 날 16만 8천 원의 최고점을 찍고 15만 원의 기점으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항상 이렇게 16만 원 선을 뚫지 못하고 오늘도 지금 13만 원에서도 좀 더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인데요. 그래도 지금 보시고 있는 12만 7천 원, 요 선 밑에까지는 좀 지지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현재가의 매수를 하셔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1차 목표는 목표가인 16만원, 손절가는 11만원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갈수록 높아지는 배당 성향과 신사업의 성공 가능성, 그리고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등을 감안했을 때 긍정적으로 접근할 만하다고 생각되고요. SK이노베이션의 이제 종가 수익률은 배당 수익률은 4%로 약 시가총액의 상위 32 기업 중에서 3위 수준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당 확대 정책은 큰 폭의 주가 하락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SK이노베이션의 12개월 선행 주가 순자산 비율은 0.9배에 머물고 있습니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 가치가 자산을 다 팔고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보다 낮을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미국의 발레로나 인도의 릴라이언스, 대만의 포모사 같은 이런 글로벌 경쟁사들은 PBR이 2배에서 3배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신사업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이것도 차트 보겠습니다. 11월 9일 최고가인 21만 8천원에서 주가가 계속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잠깐 매물 차트를 보셨을 때 가장 큰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20만 5천원 선보다 현재 주가가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최근 계속 조정으로 인해서 4일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요.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여력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22만원, 손절가 18만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22만원에 손절가 18만원 함께 잡아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133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HL사이언스 35,950원, 비중은 10%, 전략 꼭 좀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일단은 그 동사의 경우에는 그 건강기능식품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일단 대체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중에 제일 유명한 회사들이 한국 아메이 그리고 그 한국 콜마 이런 회사들이 건강식품을 제조로 해서 굉장히 영업이익 수준이 괜찮은 좀 그러한 양호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주식의 경우에는 그 2016년 10월 달에 상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 좀 조정을 하다가 최근에서야 좀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으로 봐더라도 그 최근에 굉장히 2만원에서 4만원까지 올라오는 한 2만원에서 4만원까지 올라오는 2배 수준의 주가 상승력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 유통 주식수가 적고 거기에 또 대주주가 거의 한 50%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품절주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35,000원 정도로면은 괜찮은 가격에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급락장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그 순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현재 좀 33,200원이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추정치 근거로는 일단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이미 고점을 높이고 있고요. 또 저점을 120에서는 이렇게 일중 흐름상을 지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약간 여기 120에서만 이탈만 안 한다면 안심하시고 홀딩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올해 정도에 다시 그 바이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재료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바이오 재료가 좀 잘만 된다면 한 4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홀딩하고 좀 인내하면서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홀딩을 해 주십사라고 관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3755번님께서 에스코넥 3,400원에 비중 40%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좀 다급함이 느껴지는데, 네. 김상진 팀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에스코넥을 3,400원에 들어가셨으면은 여기 작년 한 3월에서 4월쯤 매수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주가 대비 현재 주가가 2,200원 정도인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 대비 한 30% 정도 주가가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에스코넥은 휴대폰 외장 부품의 이제 제조 판매 사업을 이제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작년 영업이익은 203억 원으로 이제 전년 대비 한 15.5% 증가했다고 지금 밝혔었습니다. 또 이제 작년 3월에 굉장한 호재인 이제 베트남 추가 법인 설립의 이제 이슈로다가 주가가 크게 올라서 지금 현재 주가의 2배인 한 4,4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근데 그 이슈 때 3,400원으로 들어가셨으면 그 이슈 때 한 3월 16일 한 요 정도 날짜에 한번 들어가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슈 이후에는 계속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주가가 조금씩 계속 빠지고 1년째 지금 주가가 빠지고만 있죠. 그리고 지금 비중이 또 이제 40%라고 하셔서 추가로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시기에도 지금 40%의 비중은 매우 높아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과감히 좀 손절을 하시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딱히 이런 휴대폰 외장 부품 쪽 이런 업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특별한 호재가 이제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기다리신다고 하면 기다리시라고 하기보다는 과감히 손절을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리기보다는 과감한 손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권홍섭 주임의 5종목 다시 짚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보실 종목은 GMP입니다. GMP라는 기업은 굉장히 생소한데요. 원래는 그 라미네이팅이라는 그 위조 방지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그 제이준 코스메틱에 거기에 대한 그 위조 방지 필름을 납품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그 기초 색조 화장품과 그리고 알츠하이머 관련된 거기에 대한 바이오 회사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화장품과 알츠하이머에 대한 좀 신사업 기대감이 있는데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 VT 코스메틱이라는 브랜드가 동남아, 중국, 미국 그리고 유럽 등에 지금 현재 런칭 중에 있습니다. VT 코스메틱은 이전 브랜드인 그 반트 365라는 좀 그 화장품에서는 약간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러한 브랜드였는데요. 현재 VT 코스메틱으로 바뀌면서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을 계속적으로 공략을 할 것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천연 신약 개발 기업인 그 군메디를 인수를 했습니다. 주식 인수 형식으로 해서 50.1%의 지분 확보를 가지고 군메디 회사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요. 이 회사의 경우에는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현재 그 임상 이상을 완료를 했고요. 현재 그 문재인 정부 문재인 케어 관련돼서 치매 국가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 바 치매 치료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군메디가 거기에 대해서 또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주가가 어느 정도 그 상승 기대감에 올라간 뒤에 항상 그 어느 정도 또 조정 시기가 옵니다. 조정 시기가 올 때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그 세력들이 또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위에 보시는 게 기관이고 밑에가 이제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그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물량을 주고받고 하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조정을 한 뒤에 그 뒤에 다시 한번 그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해서 다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차트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주봉 흐름상 보자면은 위에 단인 66,300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30% 이상은 수익이 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정도께도 매수를 해볼 만하다고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한 짧게 4,600원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실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예, 동사의 경우에는 그 바이오 시밀러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 바이오 제약회사입니다. 최근에 그 세브란스 뇌하수체 종양센터의 이은지 교수님과 같이 공동 연구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말단비대증을 치료하는 말단비대증 치료제에 대한 호르몬제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이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단비대증에 대한 그 약이 어느 정도 임상이 다 완료가 되고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이제 다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뭐 대형 제약사나 아니면 외자사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매출 증대가 나타날 것이라고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장 호르몬과 그 혈액병 치료제도 계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상과 그 비임상을 병행해서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가 한번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재료를 항상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두산엔진입니다. 두산엔진이 그 새로 제가 갖고 온 종목인데요. 동사의 경우에는 그 선박용 엔진과 그리고 이에 부수되는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 2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 4분기에는 좀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신규 수주 부진이 좀 나와서 거기에 따른 매출 감소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이 예상이 되나 그 원가 절감과 그리고 판관비 개선 등으로 인해서 올해는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가 한번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두산엔진 매각 또 이슈가 있는데요. 그 두산엔진 매각을 진행 중으로 매각이 좀 가시화된다면은 매각 작업 진행 과정에서 두산바켓 지분을 좀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단기적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재료를 갖고 있는 두산엔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를 해볼 만하고요. 매수 추천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3,600원 정도 잡으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증권사 영업이익에 대한 호조 기대감에 굉장히 상승 여력을 하고 있는 주도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수탁 수수료와 그리고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호조가 나타나면서 올해에는 최고치 영업이익이 달성할 것이라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사 최초로 작년 11월에 초대형 IB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빠르게 발행원 판매에 돌입을 했고요. 또 올해는 수익성이 기대해 볼만하고 부가적으로는 기업대출 그리고 회사채 인수, 지분 투자 등 IB은행 역할을 제대로 올해는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정도 또 조정이 나오지만 8만원 정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볼 만하다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3만원 잡으시고 손절가는 한 108,000원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보실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어버브 반도체가 동사의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인 MCU를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기업으로서 국내에서는 넘버원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MCU는 가전과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으로서 리모컨이나 배터리 충전, 모바일용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또한 동사의 경우에는 4차 혁명 관련 중에서도 IoT 쪽 관련해서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삼성과 LG 등의 국내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IoT 핵심 부품 공급으로 매출 증대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블루 비콘 칩에 대한 단가 인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바 거기에 대한 수익률 증대도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버브 반도체가 현재는 좀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시장 조정이 좀 지나가면 앞으로는 4차 혁명 관련돼서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 7,1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 지금 가격이 7,170원인데 이 정도 가격대 보고는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김상진 팀장 함께 또 가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먼저 유한타증권입니다. 네, 유한타증권은 이제 지난 2014년 대만의 유한타 파이낸셜 홀딩스 그룹에 인수된 이후에 올해 국내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시 화랑으로 인한 실적 개선이 유한타증권 주가 상승세의 원동력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유한타증권은 주식투자 솔루션이 트레이더를 이제 수년 전부터 자체 개발해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트레이더에서 조금 더 나아간 프리미엄 서비스 트레이더 프로의 이용자 수는 약 6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서 유한타증권의 신용도 역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유한타증권이 수익성 개선 추세가 지속돼 우수한 자본 적성성이 유지될 것으로 나타납니다.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12월 말부터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 한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24일 이후에 주가가 이제 계속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지만 큰 낙폭을 기록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한 4,500원, 지금 보이시는 4,500원 선에서 또 한 차례 반등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가로서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괜찮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 4,000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조산업입니다. 사조산업은 지난해 3분기 선방참치 어획물이 이제 이연 수요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세전이익이나 순이익이 추정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나타나고요.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한 31% 증가한 11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제 전년 대비 이제 기저효과나 선방참치 어가 강세에 기인한 수산 부분의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고요.
또 이제 현재 이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어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4분기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제 현 주가는 2018년 예상 PER의 6.9배, 그리고 PBR의 0.8배로 풍부한 비영업 가치를 감안할 때 이 또한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조산업도 차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 지난 12월 26일 최저점이 65,300원을 찍고 계속 이제 횡보를 하다가 잠깐만 줄이면서 말씀드릴게요. 1월 23일과 24일, 25일 3일 동안 이제 큰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반등한 모습입니다. 반등 이후에 약간의 조정으로 주가가 좀 낮아졌지만 실적 모멘텀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생각되고요. 목표가는 85,000원, 손절 66,000원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금호석유입니다. 네, 금호석유의 이제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 영업이익은 3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또한 이제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인 약 한 700억 원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부가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가운데 패널 유조태 부문 영업이익이 148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합성 고무 부분도 241억 원으로 영업이익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점진적인 수급 밸런스 개선이 2016년부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합성고무 실적 개선은 하반기로 갈수록 큰 속도를 낼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금호석유도 차트 보겠습니다. 네, 1월 22일 최고가인 11만 1,500원을 찍고 이제 오늘 크게 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이러한 거래량이나 실적을 볼 때 이 조정은 이제 단기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가인 약간 95,000원 부근에서 매수 포인트로 잡으셔서 현재가로 포트에 담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1만원, 손절 85,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네, 전지재료 부문에서 이제 전기자동차용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고 환경 부문의 실적 성장으로 이제 이익이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캐파 증설과 NCA 재료에 대한 타이트한 수요에 의해서 풀가동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풀가동 상황에 따라서 그 실적 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테슬라 모델 3의 글로벌 판매 시점을 앞두고 투자 심리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이제 뉴스보도에 따르면 이제 기아차 니로에도 NCM 배터리가 채용돼서 2분기 말 출시될 예정이고 배터리 셀 공급은 SK이노베이션이 하지만 양극재 공급을 에코프로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SG 공급 규모는 월 한 1,000톤 규모로 추정되고 있고 이는 시장에서 NCM 계열 재료 공급 양산 시점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이벤트로 보여집니다. 에코프로도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횡보를 거듭하다가 최근 조정은 역시 피할 수는 없었어서 현재 주가는 좀 떨어졌지만 이런 1월 16일에 최고가인 44,600원을 보시면은 지금 이때 거래량도 굉장히 괜찮게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그런 큰 낙폭을 기록할 조정이라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지금처럼 이럴 때일수록 한번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서 매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45,000원, 손절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3만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보죠. 네, 다음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현재 유기 발광 다이오드, 즉 OLED 설비 투자에 집중한 이후에 올해는 이익 창출의 원동력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낙폭이 축소 중인 액정 표시 장치의 패널의 가격과 이제 OLED TV 패널이 고객사 증가에 따른 수익성을 감안하면 1분기는 전분기 대비 증액이 가능한 전망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올해 설비 투자 9조 원을 거의
OLED의 길로에 기업 가치 전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에 이제 저원 폴리실리콘 액정 표시 장치나 이런 전환 투자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건 역시 기업 가치, 기업 미래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 카펙스를 기록한 2017년에 이어서 올해도 9조 원의 투자가 9조 원의 투자가 OLED로 예상이 되었는데, 이렇기 때문에 유상증자의 가능성이 한번 거론되긴 했지만 이 동사에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은 이러한 시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역사적 주가 순자산 비율이나 이러한 밸류에이션은 영업이익의 성장보다 카펙스의 사이클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2018년 OLED 설비 투자로 이제 2019년부터는 이제 OLED 부문에서 큰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차트를 보시면 10월 13일 최저점이 27,850원을 찍고 최근까지 횡보를 거듭하다가 1월 24일 그리고 이제 1월 16일 큰 거래량과 함께 큰 폭의 두 번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 또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물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 매물 차트에 보면 3만원 선에서 가장 활발한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3만원 선을 그 지지선이라고 보기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가와 비교했을 때 충분히 지금 당장 매수하셔도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그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 28,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5종목 들어봤고요. 지금 조금 전에 그 속보로 자막이 나가긴 했는데, 코스피 코스닥 갑자기 급락세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가 지금 하락하면서 장중 2,4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3%의 낙폭이 기록이 되면서 현재 포인트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831.90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 상담 짧게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0233번님은 아까 했고요. 4151번님의 문자입니다. 삼성중공업 9,400원에 비중 30% 대응 전략 잡아주세요. 삼성중공업 어떻습니까? 일단 그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죠. 그로 인해서 삼성중공업이 좀 급락세가 나타나서 굉장히 주가가 흐름이 나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조선업에 대한 좀 하락기가 다시 도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써 계속 주가는 10,000원 정도까지 오면서 계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올해에도 그 조선업에 대한 굉장히 좀 시장 전망치가 밝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수준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약간 좀 주가 흐름상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조선업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2007년 이후에 지금 하락기에 최초로 또 접어든 만큼 약간 좀 거기에 대해서 삼성중공업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 유상증자로 인해 그 매물대를 어느 정도 좀 소화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한 8,500원 정도의 매매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8,500원 여기 밑에서 만약에 7,000원 정도까지 다시 내려온다면 거기에서는 한 번 더 그 비중을 확대를 해보고요. 그 이후에 한 10,000원 정도에서는 다시 엑시트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그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겁기 때문에 좀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만 한 6개월 내지 한 1년 정도는 잡으시고 천천히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가 보도록 하죠. 2395번님, LG전자 103,200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80% 손절가 궁금합니다. LG전자가 10만원 아래죠,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성재 팀장님. 네, 이럴 때 10만원, 오히려 이제 LG전자가 10만원 아래로 지금 96,200원을 하고 있는데, 매수 가격은 103,200원에 80%로 크게 높은 가격에 사시진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뭐 손절가가 궁금하시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손절을 하실 때가 아니라 지금같이 이제 하락장이나 좀 이제 다른 반도체나 이런 IT가 좀 안 좋을 때는 이런 TV나 이런 쪽을 하는 IT는 이런 전자 쪽은 좀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그렇다고 이제 비중을 높이시기보다도 그냥 이대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손절이 아니라 차익 실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홀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조금 마음 편하게 홀딩 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LG전자에 대해서 관점을 현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상치 기회지에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피 2400선이 지금 살짝 무너져 있습니다. 2399.39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2%가 넘게 급락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2478포인트대부터 무려 2399포인트대까지 거의 80포인트가 넘게 지금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한 상황인데 특히나 1시 이후부터 지금 장이 더 꺾여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봤고요. 수급 주체 변동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이 무려 9,502억 원이나 삽니다. 하지만 기관이 6,887억 원, 외국인도 2,677억 원 팔고 있는데 기관은 금융투자 쪽에서 특히나 오늘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도 지금 매도 전환해서 296억 원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많이 보일 텐데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만이 지금 호재가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1.14% 상승에 그치고 있고 삼성전자 3% 하락, 현대차 0.32, 포스코도 하락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부터 삼성물산까지 전부 하락하고요. 특히나 LG화학과 삼성물산은 3%가 넘게 빠져내려가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831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예, 지금 830선도 위태위태 보일 정도로 코스닥이 급락을 했는데 3%나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오늘 코스닥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시 이후부터 꺾여 내려가기 시작해서 지금 3% 급락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변동폭이 무려 40포인트가 넘습니다. 코스닥도. 일중 흐름 봤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2,343억 원, 기관이 375억 원 팝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팝니다. 장 후반에 외국인이 던지는 모습인데 1,918억 원이나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신만이 오히려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각각 9%가 넘는 폭락이 나오고 있고요. 신라젠도 오늘 8만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CJENM이 200원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4위 복귀했고요. 바이로메드도 8%의 하락입니다.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중에 4종목이 무려 6%, 7%, 그리고 9%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도 상승폭 다 줄였습니다. 6%, 7% 올라가던 메디톡스가 지금 1%대 상승이 그쳐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티슈진,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 로엔 하락하는데 특히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7%가 넘게 급락하고 펄어비스도 5% 넘는 조정이 나옵니다. 자, 오늘 장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의 분위기와 장 후반의 분위기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온도 차이도 굉장하고요. 일중 변동성도 엄청났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권은섭 주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장이 초반에는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가 오후에 들어서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의 폭탄 매물로 인해서 장이 굉장히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또 내일이죠. 내일이 옵션 만기인 만큼 거기에 대한 파생 시장을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지금 언밸런스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옵션 만기를 얼마 두지 않고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급등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포지셔닝을 또 다시 한번 금융투자와 기관 쪽에서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또 포지셔닝을 다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지금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이 모든 지금 전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한 번 더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 파생 시장까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시장이었습니다. 네, 김상진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미국의 탄탄한 이런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할 때 9년 가까이 이어오던 강세장이 마무리됐다고 하는 건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글로벌 유동성을 이제 한껏 빨아들이면서 상승세를 이어온 이제 미 증시가 어느 순간 이제 꼬꾸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심에 지금 아시아나 전 세계 주가가 계속 5% 이상의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 증시가 오늘 큰 낙폭을 기록한 게 아니라 불과 한 2시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선방하고 있구나, 잘
버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잠깐 여기 앉아 있는 사이에 장 후반의 급격한 낙폭으로 인해서 2,400까지 후퇴했다는 그걸 이제 소식을 듣고 나서는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발 이제 증시 급락이 지속될 경우에 우리 증시까지도 이제 블랙홀에 빠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장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시각보다도 어느 정도 이제 관망하는 자세로 좀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좀 경계를 펼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지금 4개월 만에 2,400선이 붕괴되면서 2,396.64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 마찬가지로 급락 나왔는데 3.27%나 내려갔습니다. 830.13포인트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4원 90전 하락한 1,086원 6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 여기까지 체크하도록 하죠.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 동성지약 무려 271.57% 상승입니다. DB금융투자 범어 지점의 이영환 차장의 제넥신도 무려 88.85% 올라가고 있고요. 최명성 소장의 진양지약 오늘 상한가 같죠? 57.08% 상승입니다. 이영환 차장의 핸즈코퍼레이션 역시 39.55%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수익률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명성 소장입니다. 동성지약 잘 가고요. 진양지약 네. 오늘 이런 장에서도 상한가입니다. 이거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까요? 참 쉽지 않은 장일 텐데 말이죠. 네, 진양제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양제약은 약 5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인데요.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계, 소화기계, 중추신경제, 치료제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표 종목으로는 크리스빅전과 리베라 등이 있습니다. 요즘 제약주 상승세에 힘입어 3일 전부터 움직이 되었는데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많이 터졌는데요. 오늘 이제 거래량이 300만 주고 현재 62만 주로 상한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당장 매도하실 필요 없고요. 정고점 부분인 1차 8,000원, 2차는 9,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은 축하를 드리고요. 1차 8,000원 부분에서 한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계속 들고 가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성제약이 장중 이제 계속 이제 한 4%, 5% 수익을 내다가 오후에 좀 지수가 급락하면서 지금 마이너스 5%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도 현재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성제약을 보시면 현재 수익률 바닥 대비 한 300% 가까이 나왔는데요. 이 주식도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지켜보시고, 제가 동성제약은 계속해서 한 절반 이상 매도하라고 했는데요. 오늘 지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을 좀 챙겨야 하기 때문에 한 70% 정도는 매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주위 보면 또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매수하셨으면 한 7천만 원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3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손절가 17,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17,300원인데요. 지금 장 후반에 2시 넘어서 갑자기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모든 종목들이 한 3%, 5% 빠졌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런 날은 이제 다음날 거의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지수나 종목들도 다시 정상화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성제약도 17,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들고 가시면서 제차 2만 원 보고 하시고 정확히 우리 투자금의 시청자분들은 한 70% 정도 매도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손절가 17,000원을 지키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성제약과 진양제약 오늘 또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명성 소장이었고요. 내일의 일정과 투자 정보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내일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장 그래도 뭐 선방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오후 들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고, 결국에는 급락장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옵션 만기일도 있고, 쉽지 않은 장세가 내일까지 좀 펼쳐질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권주임님? 일단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망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저녁에 다우가 증시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 옵션 만기일인 만큼 디커플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항시 그래왔었죠. 뭐 옵션 만기일에는 한국과 미국 증시가 디커플링 되면서 오히려 뭐 미국 다우는 500포인트 오르지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더욱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천천히 좀 숨고르기 하는 관망이 좀 필요해 보이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상진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장? 네, 이제 향후 이제 시장에 대한 판단은 이제 달러와 이제 달러나 이제 금리에 있는데, 이러한 달러 강세, 그러니까 단기적인 달러 강세로 인한,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단기적인 원화 약세, 이는 이제 수출주에 대한 투자의 이제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뭐 대형 IT 업종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하락장이 며칠 연속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의 실질금리 안정화나 중앙은행의 정책 불확실성이 이제 좀 완화돼야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 뭐 못해도 한 달 정도는 지켜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요. 섣부른 저가 매수보다는 신중한 분할 매수 방식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가 낫다. 한마디로 지금 좀 싸 보인다고 모두 다 뭐 지금 투자를 하기는 좀 위험한 상황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특정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얼마나 더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저가라고 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종목 얘기해 보도록 하죠. 내일장 그렇다면 지켜볼 만한 종목들, 저희가 살펴볼 종목들 짚어봐야 될 텐데, 권홍석 주임이 어떤 종목 볼까요? 내일 뭐 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파마 리서치를 아까 말씀드린 파마 리서치를 한 번 더 매수를 해볼 만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매출 증대 부분에 대해서 보톡스와 그리고 필러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좀 그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현재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회사가 지금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PDRM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으로 원래 판매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 그 법원 관련해서 특허 관련된 소송 등의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주가에 좀 악영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매출이 그렇게 좀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최근에 법원에서 그 기각하는 소송이 어느 정도 완료됐다는 기각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파마 리서치에 좀 힘이 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빼앗긴 시장에서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잃어버린 매출 부분을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보톡스가 상용화되기까지 좀 한 1년 내지 2년 정도는 이제 임상 과정을 통해서 갖춰져야 되겠지만 일단 필러 부분은 중국에서 어느 정도 임상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한 2분기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판매가 된다면 중국도 필러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는 뭐 바이오가 좀 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어느 종목이든 물론 안 떨어지는 종목이 제일 좋겠지만 피할 수 없는 조정이 왔다면 그러면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아서 어느 정도 좀 내 정도 더 많이 5만 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한 번 더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지금 가격 메리트 있고 조금 더 혹시 내려온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김상진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자고 하시겠어요? 저는 제일기획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삼성계열 이제 광고 대행사죠. 이제 제일기획은 이제 IOC 스폰서인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올림픽 관련된 이제 주요 광고주 마케팅 캠페인을 대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일기획이 이제 동사 이제 주가는 평창 올림픽 특수로 인해서 단기적인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이제 업황 개선이나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두드러져 실적이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이제 또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이제
1분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창 올림픽이 있고 이제 갤럭시 S9 출시에 따라서 이러한 실적도 분명히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스포츠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나 문재인 정부의 내수 경기 부양, 지상파 TV 파업 종료에 의한 광고주의 광고 집행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못해도 한 연간 7%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삼성전자와 또 이제 우호적인 광고 업황을 감안하면은 올해도 연간 성장률 마찬가지로 10% 정도는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1기획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창올림픽 말씀을 해 주셨는데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권주임님? 네. 통상적으로 올림픽 다가오면은 주가가 좀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미국발 악재에 눌린 건지 지금 신통치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단은 이제 좀 개막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설 전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시장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D-2일이죠. 예. 이후에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또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수급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평창 올림픽은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평창 올림픽이 지금 이제 정말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또 앞으로 좀 숨고르게 하면서 설 전까지 지켜보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러운 예측까지 받아봤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 하나금융투자증권 클럽원 금융센터 김상진 팀장 두 분과 오늘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리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